시장의 핵심 이슈를 점검해주는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나스닥과 삼성전자 시장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얘기거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스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분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국내 시장하고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무너지면 국내 증시에서 무너짐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나스닥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미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지표 발표죠. 그래서 경제 지표 발표 때 특히나 주의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고, 금요일장 같을 때 잘못 대응을 하게 되시면은 월요일장까지 무너짐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눌림 현상이 발생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21선, 61선 이 부근 안에서 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밑에까지 내려오면 61선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너지면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우 지금 중요한 상황들인데, 지금 우량주들만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을 꾸준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금 갭 자리 부분까지 충분히 눌림 현상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는 끊이지 않았지만 적정 단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7만 5천원짜리가 적정 단가다. 다만 지금 21선 부근에서 명확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장에 이렇게 빼게 되면은 보통 언제까지 빠지냐? 화요일 오전장까지 빠지고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평선 부근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61선과 이평선 부근에 크게 이탈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전이 22만원까지 내려오기는 사실상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긴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27만 5천원 이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에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급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많이 팔고 있어요. 6월 2일부터 6월 4일, 6월 5일 꾸준하게 팔고 있는데, 자, 이 물량들을 현재 다 누가 받고 있다?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개인들은 사고 있지만 여기서 기관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한 번 더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6월 5일, 6월 4일 날에 이제 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일 기술적 반등이나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 다만 이런 페이크 동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차트적으로 거의 비슷할 텐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반면에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와져 있으면 기관의 수급이 이탈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 또한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연기금까지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아하니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올 만한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런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치에 대해서 예상치를 상회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미국이 되게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견고하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견고하다 보니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서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뉴욕 반도체 지수 폭락, 이 AI 우려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가 10%가 폭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과도하게 빠짐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소부장주들은 더 크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매우 중요하죠. 일단 환율이 안정적으로 잡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증시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이 하방 추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냐가 내일 시장이 열릴 때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슈가 또 뭐가 있냐? 이란과의 전쟁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종전 협상으로 갈 것이냐인데, 자, 10일까지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시는 하셔야 된다.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또한 체크는 해두셔야 된다. 종전 협상을 해도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그 해상 운임을 받을 것이냐, 염두는 해두셔야 되고, 종전이 이게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미 사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 코스피가 과열이었죠. 사실 2,700에서 8,600 가는데 약 1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이제 1,000포인트 정도 내려온 겁니다. 아직 6,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더 열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빠졌는데 코스닥까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키 맞추기 흐름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키 맞추기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부 정책 안에서도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바이오주 sek터들도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잡히느냐, 이 코스피가 어디까지 눌렸다가 반등 흐름이 나올지 그런 부분 체크는 해두셔야 된다. 스페이스X, 자,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페이스X입니다. 이 상장이 언제 돼요? 6월 12일 날 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때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다시 한번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대응을 언제 해야 되냐? 시장이 끌어내리고 나서 3, 4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이런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변에서 개미들이 한 3, 40% 물렸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30% 정도 큰 수익률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라든가 지금 뭐 5, 6G 같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 계속 이슈가 나와주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이런 리포트를 올렸어요. 투자 전략들을. 이거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미리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투자 전략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좀 운영이 되냐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죠.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이 주도주 누가 있느냐, 최근에 뭐 광전자 말고도 뭐 라이콤, 센서뷰 새로운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번 튀었던 종목 말고 새롭게 이슈될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소 뭐 60% 그리고 추격 매수 금지, 변동성 대응에 먼저 우선을 해야 되고, 보통 이 주도주 그다음에 이 대장주가 있죠. 그래서 1순위는 누구다? 라이콤이고 2순위는 센서뷰, 3순위는 이노인 스트루먼트다. 21선까지 눌림목 구간을 확인을 하고 이 지지 구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할 접근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흐름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 섹터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전 뭐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지금 싹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되나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10% 이상씩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죠. 그동안에 일봉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과도하게 눌렸어요. 과도하게 눌렸는데 지금 여기 61선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밑으로 쭉 내리기보다는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고 갭자리를 메어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 안에서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보면은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크게 이탈되었다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결국에는 이 갭자리까지 메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까지 적정 단가는 사실 140만원 선 구간이 사실 적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 투자 리포트 전략에서 제가 이제 라이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지금 통신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방산, 우주항공 업체까지도 볼 수 있는 라이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누가 강했습니까? 광전자가 강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시장의 주도를 할 종목은 라이콤이
핵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만 가게 되면은 지금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추세가. 그래서 전고점까지만 가게 되면 충분히 큰 상승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5,000원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눌림목이 나온다라기보단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눌림목 구간보다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시세를 냈어요. 이제 시세를 내고 눌림목을 줬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콤, 광전자, 뭐 센서뷰,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 종목 한에서도 라이콤이 1위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주시하셔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가 사실 소부장주들이 안 갔어요.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들이 뭡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결국에 후 공정 업체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은 테크윙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주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매우 이제 좋은 상황들이죠. 지금 삼각 수렴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제주은행, 미래에셋, 생명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한 번 더 증권 관련주도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사실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SK증권 이 두 종목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추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상승 추세가 깨졌나요? 이제 딱 기술적 반등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자리에서 한번 튀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인데,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만원 선 부근까지 열어두고 3만원 선까지 내리면 추가 매수 통해서 분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총 3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뭐 종목 말씀드렸죠? 일단 테크윙 첫 번째, 두 번째 뭐 종목입니까? 라이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미래에셋 증권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요. 거의 비슷하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고,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121선 자리를 한번 무너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45,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앞전에 거래량이 터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딥니까? 지금 이 갭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49,000원인데 55,000원까지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 투자 전략에 대한 이 리포트를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관련주나 항공우주 섹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확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놓은 팩트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이버에 이런 거에 막 쳐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셔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수집을 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대한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시장과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혼자 뉴스나 네이버 뭐 찾고 계시는 것보다 충분히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이슈 점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다시 투자 전략에 대한 이런 핵심 이슈 내용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